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국민 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훈입니다. 지난 2012년 핵없는 세상을 위한 의사회와 환경운동연합 등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원전 종사자 및 주변 지역 주민 역학조사 연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선 원전 주변에 거주하는 여성의 갑상선암 발생률이 다른 지역보다 2.5배나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은 원전과 발암 비율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쭉 견지해왔습니다. 특히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원전이야말로 완전 친환경 에너지다 이렇게 단언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국내 최초로 원전에 피폭됐다며 소송을 제기한 한 시민을 만나보겠습니다. 고리 원전 근처에서 살았던 분인데요. 10월 17일 1심 판결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광고 듣고 9월 29일 월요일 뉴스바 시작하겠습니다. 조합원 스토리텔링님 신청 광고입니다. 겨울철 벨미 과메기 맛있게 드셨어요? 포항 죽도시장 상인협동조합에서 이번에는 간장게장을 내놓아요. 살아있는 암꽃게로 만들어 살이 탱탱한 명품 간장게장. 미디어 협동조합원께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모시고 배송비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010-9896-8282 010-9896-8282 검색창에서 죽도락을 검색하세요. 밥도둑 망도둑 내 사랑 간장게장. 더위야 밤샘 공부에 우리 아이가 하루 종일 피곤한가 봐요. 집에서 잘 때라도 편안하게 푹 잤으면 하는데. 이제 우리 아이 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에 톡톡, 이불에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아참,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참고하세요.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네, 9월 29일자 아침 신문 주요 기사 살펴드립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경향신문 일면을 좀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우선. 네, 담배값, 주민세, 자동차세 3대 증세안 국회에 상정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경향신문 일면 제목은 이렇습니다. 해보나 마나. 박근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대 증세, 담배값, 주민세, 자동차세가 국회 문턱을 넘기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겁니다. 예. 경향신문이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들을 전수조사했는데요. 건강증진 부담금을 다루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21명 가운데서 담배값 인상 자체에 대해서 찬성한다 10명, 반대한다 7명, 유보한다 3명이었습니다. 찬성한다 10명, 모두 새누리당 의원들이었습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여기 같은 경우 담배 소비세 인상과 관련된 그러니까 소관위원회 아니겠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는 소속 의원 22명 가운데 찬성 7명, 반대 9명, 유보 5명으로 부정적 기류가 강했습니다. 개별 소비세를 다루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 찬성 5명, 반대 13명, 유보 5명 이렇게 조사됐습니다. 지방세인 주민세와 자동차세, 안전행정위원회 소관이죠. 예. 22명 가운데 찬성은 2명에 불과했습니다. 야당은 소속 광역 단체장들 요구에도 불구하고 11명 가운데 10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뭐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하게 통과될 사안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해보나마나 통과된다는 게 아니라 결국 안 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군요. 뭐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결국에는 브레이크가 걸리는 그런 흐름입니다. 오늘 국민일보를 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정의화 국회의장 9월 26일 날 회의한다고 했는데 결국 본회의를 포기했죠. 여야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우려해서 결국 포기를 한 건데 새누리당 내부가 부글부글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현재 새누리당 의원 가운데 15명 이상이 정의화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낼 모양입니다. 예. 사퇴 촉구 결의안 서명에 15명이 참여했다는 건데요. 집권 여당 출신 국회의장의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할 경우 재헌 이래 첫 사례가 된다고 합니다. 재헌 이래 국회의장 사퇴, 사임, 사직 촉구 결의안은 모두 23건 국회에 제출됐는데요. 실제 가결된 사례는 없습니다. 막판에 새누리당이 사퇴 촉구 결의안을 아예 제출조차 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정의화 의장이 친정당인 여당으로부터 사퇴를 촉구받는 모양새나 또 그런 자기 당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이렇게 세워놓고 나가라고 하는 모양새나 어쨌든 새누리당으로서는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예. 이제 국회의장에 선출이 되면 이제 당적은 포기하게 되는데요. 네, 자동적으로. 예, 그렇죠. 국회법에 따라서요. 예. 아시다시피 이제 정의화 국회의장 같은 경우 의장 임기 끝나면 다음 선거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글쎄요, 새누리당 눈치를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친이계로 알려져 있잖아요. 친박계 황우여 의원과 국회의장 자리를 놓고 이제 겨뤘는데 아주 큰 표차로 이긴 정의화 의장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정권 마무리 1년 앞두고 총선이 있는데 그때 지금의 일을 기억해서 정의화 의장에게 공천을 안 준다. 참 그것도 역시 선택하기 쉽지 않은 카드입니다. 한국일보 12면을 보겠습니다. 서북청년단 재건을 새기고 세월호 추모 리본 철거를 시도한 일군이 있었습니다. 한국일보는 이를 두고 극우단체의 집단행동이 도를 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예. 가족을 잃고 시름에 빠진 세월호 참사 유가족 앞에서 폭식 투쟁을 하고 시체 장사를 하느냐 이런 폭언을 한 것도 모자라서 희생자를 추모하는 리본 철거까지 나선 겁니다. 시체 장사를 하느냐 이런 폭언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송만기 새누리당 소속의 경기도 양평군 의원입니다. 송만기 의원이 어떤 사람인지 잠시 후 뉴스의 재구성에서 만나보실 수 있을 텐데요. 자, 이번 리본 철거에 앞장선 단체는 서북청년단 재건준비위원회입니다. 이 자들이 서북청년단이 뭐 했던 단체인지 알고나 이렇게 이름을 갖다 붙인 건지 예.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1940년대 반공폭력 조직을 재건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들은요. 1946년 미 군정 당시 북한에서 월남한 청년들이 주축이 돼서 서울에서 조직한 반공주의 청년단체가 바로 서북청년회입니다. 나중에는 서북청년단으로 또 불리기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좌파 요인에 대해서 물리적 테러를 자행했습니다. 또 제주 4.3 항쟁 당시에는 시민 약탈과 탄압에 앞장섰던 폭력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 조직 폭력배죠. 서북청년단 재건위 대변인이 정함철 씨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당시와 똑같이 폭력적으로 행동하자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활동 방향을 이어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전문가들은 과연 그럴까 이렇게 의문을 달고 있다는 겁니다. 정함철 씨가 또 누구냐. 예전에 제가 부디 XX 하세요. 예. 라고 제가 말을 했다고 고소한 사람입니다. 반가운 사람입니다. 예. 모처럼 뉴스에서 만나는군요. 지난 지방선거 때 출마했다가 후보 중에 꼴등으로 낙선을 한 그런 정함철 씨입니다. 예. 이 서북청년단의 서북이 이제 북쪽의 그 서북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 평안도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세월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을 종북으로 몰고 대화보다는 폭력적으로 대응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후지 다케시 이 성균관대 동아시아 연구원 연구실장은 세월호 유가족들을 때려잡아야 할 빨갱이로 규정하고 반공 프레임을 노고로 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했고요. 김민철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원은 폭력적인 극우 반공 조직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 자체로 자신들을 반대하면은 폭력적인 방식으로 짓밟겠다는 경고라고 분석했습니다. 예. 애초에 서북청년단이 이런 설명이 있군요. 네. 백과사전을 보니까요. 예. 봉급 없는 경찰 보조 기능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네. 자신들의 생활을 위하여 갈취와 약탈, 폭행을 무수히 진행하였다. 제주에서 그랬다는 겁니다. 예. 한국일보 또 보겠습니다. 그 도쿄에서 200km 떨어진 곳에서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나가노현과 기후현 사이에 있는 온타케산인데 해발 3067m입니다. 자, 그런데 일본 기상청은 분화 직전까지 화산 활동을 파악하지 못하고 경계 수준을 전체 5단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서 인명피해를 불렀다는 지적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서쪽으로 200km 떨어진 지역인데 사실 아무 경계 징후가 없었으니 경계심을 늦추고 가을 등산객들이 이 산을 택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30명 이상이 숨지는 참사, 그 비극의 주인공들이 됐습니다. 사실 분화 10여 분 전까지도 조짐이 전혀 없어서 입산이 허용된 터인데요. 이 때문에 몰려든 등산객들은 분화 직후 혼비백산에서 화산재에 묻혔다가 빠져나오면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거나 골절을 당했다고 하고요. 열풍을 들이마셔서 기도가 손상된 사람도 있었고 날아오는 화산돌에 맞아서 머리와 팔다리를 다친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참 극이네요 진짜. 조선일보 3면을 보면 말이죠. 예. 환태평양 불의 고리 심상찮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에 페루 남부 지역에서도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해서 최소 8명이 숨졌다고 하는데 말이죠. 페루 지진과 이번 일본 온타케산의 분화는 이른바 불의 고리, 링 오브 파이어로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대의 최근 움직임과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태평양에 접한 아시아와 대륙으로 이어지는 환태평양 지진대는 지각 판과 판이 맞부딪히고 세계의 활화산 또 휴화산의 75%가 몰려 있어서 평소에도 지진, 화산 활동이 잦은 지역입니다. 일본을 비롯해서 칠레, 페루, 미국, 캘리포니아, 인도네시아 등이 이 불의 고리에 속하는데요. 올해 들어서 환태평양 지진대의 움직임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데요. 지난 3월부터 소규모 지진이 시작된 그 칠레에서는 4월 북부 해안을 중심으로 규모 8.2의 강진이 발생해서 총 10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고요. 같은 날 페루 남서부 지역 휴화산도 40년 만에 분화했습니다. 예. 인류가 지구를 잘 안다고 해도 예.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1면인데요. 13년 동안 세금 3조 4천억이 투입된 전통시장 지원사업. 그 자금이 곳곳에서 새어나간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지동시장에 그 지상과 지하상가를 연결하는 에스컬레이터 3년째 멈춰서 있습니다. 정부와 수원시로부터 11억을 받았는데 말이죠. 또 충남 공주시 이 산성시장은 주차장을 짓겠다면서 2009년과 2010년 2년에 걸쳐서 73억을 타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 돈으로 땅을 사들여 지은 것은 주차장이 아니라 공원이었습니다. 이미 그 시장은 2006년에서 2008년 58억을 받아서 241대를 댈 수 있는 주차타워를 이미 지어놓은 상태입니다. 경북 경주시 성동시장은 2009년 1억 3천만 원을 받아서 주차장 한쪽에 62제곱미터 크기의 화장실을 지었는데 한 건설업자는 이 화장실을 둘러보고는 이거는 1억 3천까지 나오진 않는다. 대리석으로 꾸며도 1억 3천만 원은 들지 않는다. 6천만 원이면 지을 화장실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예. 자, 근데 이들 시장들 아직껏 제대로 된 감사원 감사를 한 번 받은 일 없다고 합니다. 한겨레 이면을 보겠습니다. 노래방,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에서 불리는 노래의 저작권료 분배 자료 일부가 엉터리로 집계돼서 129억 원의 저작권료가 부당하게 지급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내부 특별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4년 동안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방 등 247개 업소 노래반 주기에서 630만 회 가량의 비정상적인 선곡수 데이터가 집계돼서 저작권료 분배 자료로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통상 우리가 이제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면은 그 노래의 저작권자에게 이렇게 불린 횟수만큼 저작권료가 지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 129억 원어치의 그 저작권료가 부당하게 집행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특정 곡이나 특정 회원의 이익을 위한 조작 정황도 의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조선일보, 동아일보 보니까 각각 8면, 16면에서 카톡에서 텔레그램으로 대거 사이버 망명하는 흐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자 가만 안 두겠다. 엄벌을 공언하고 나서니까 그래서 이제 카카오톡에다가 이제 말하자면 의사표시를 하는 이용자들이 이거 내 거 털어서 결국 나를 콩밥 먹이려 하는 것 아니냐. 벌금 때리려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염려가 들어서 검찰에서 들여다볼 수 없는 독일 텔레그램으로 망명을 한다는 겁니다. 예. 자, 이에 대해서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한 카카오톡 관계자의 말은 실시간 모니터링은 아무리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다고 해도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검찰은 관련해서 개인 간 대화는 엿보지 않는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만은 이마저도 이렇게 신빙성 있게 접수되지 않는 그런 흐름입니다. 예. 실시간은 엿보지 못한다. 네. 나중에는 볼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후시간에 예. 볼 수 있다는 건지. 검찰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예. 국민들이 좀 믿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게 뭐 누구 탓이겠습니까 이게. 근데 흥미로운 부분은요. 조선일보 기사 같은 경우 보안업체 대표 출신의 안철수 의원은 카카오톡 대신에 뭘 쓰느냐. 바이버를 쓴다고 합니다. 예. 예. 그런 내용이 조선일보에 있고요. 이건 이제 미국에 서버 두고 있는 미국계 업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아일보를 보면은 그 일주일 새 그 텔레그램 이용자 수가 2만에서 25만 명으로 늘었다. 이런 내용이 또 있습니다. 예. 검찰이나 고위공직자들은 또 뭘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2012년 당시에 그 MBC 노조의 그 집행부들은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이렇게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데, 예. 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예. 오늘 한겨레 칼럼 중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박용현 탐사기획 에디터가 쓴 사법체계를 흔들어 정의를 세운 나라 2입니다. 원에서는 영국이 사건 하나의 진상을 파헤치기 위해서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과거를 가진 바 있다. 이렇게 박용현 에디터가 이렇게 지적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오늘 그 속편입니다. 세월호 피로감이 지금 제기되고 있죠. 18살 흑인 청년 로런스가 인종차별주의자인 백인 불량배들에게 살해당한 것이 1993년 4월인데 사건을 둘러싼 진실을 밝히고 거기에서 교훈을 얻기 위한 노력은 21년이 지난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이런 영국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각종 진상조사만 7차례나 거듭됐다고 하는데요. 진실의 전모는 단번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실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저항이 늘 있기 마련이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진실은 지치지 않고 부단히 노력하는 자들만이 다가갈 수 있는 비경이라는 겁니다. 로런스 사건에 대한 거듭된 진상규명 노력은 범인을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검찰 조직 내에 있는 만연한 인종차별주의를 드러내고 경찰의 위장 침투 작전이라는 예기치 않았던 치부까지 들춰냈다는 것이죠. 21년에 걸친 이 여정을 통해 영국은 한 걸음씩 더 좋은 사회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 세월호 사건은 아직 진상조사위원회도 구성되지 않는 상태인데 우리 앞에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그 진실의 기대,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완벽한 안전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이런 기나긴 장정이다. 아이들이 구조됐더라면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고 또 다른 아이를 낳았을 먼 미래로까지 그 길은 이어질 것이다. 아이들은 그 길에서 살아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칼럼이 마무리됩니다. 예. 사실은 박정희 정권 시절에 있었던 온갖 공안, 탄압 사건들, 이런 사건들도 보면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들어서 그 실상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 또 법원이 판결한 내용도 재심 거쳐서 진실이 밝혀지기도 하고요. 예. 예. 지금 권력 가진 자들, 그리고 세월호 유족들을 상대로 해서, 정말 유치하고 졸렬하고 비인간적인 그런 압박을 가하는 자들, 공작을 획책하는 자들, 예. 후대에 어떤 평가를 받을지, 어떤 실상이 드러날지, 영원히 감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란 점을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세계일보 일면을 보면은 내부 고발 보호 못하는 보호법 이러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다룬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된 지 바로 내일로 3년째를 맞는데 예. 이 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 풍토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1년에 제정이 됐는데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 다른 한쪽에서는 내부 고발자로 낙인 찍혀서 따돌림 당하고 해고 같은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되풀이되고 있지요. 사실은 내부 고발자라는 이유로 해서 내쫓는 경우는 거의 없죠. 내부 상황을 고발해? 어허, 너 한번 걸려봐. 이러면서 그냥 내내 감시하고 내내 따돌리고 내내 괴롭히고 그렇게 해서 결국 나가게 만드는 이런 관행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보니까 정부기관이 아닌 언론에다가 제보하면은 보호받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런 편의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또 합리적인 보호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기업 내부에서 승진 가산점을 주는 이런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오늘 세계일보가 담았습니다. 예. 정부 기관과 관련된 내부 고발은 어디다 합니까? 글쎄, 정부에다가 해야 되는 겁니까? 예.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예. 한국일보 이면을 보니까 말이죠. 이마트 부천 중동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올 7월에 직원 500여 명의 사물함을 예고 없이 검사했습니다. 왜 검사했겠습니까? 혹시 파는 물품 인마이 포켓한 게 아닐까? 이 직원들을 우범자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직원들이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면서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측이 별다른 개선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니까 노동조합은 지난 25일 이마트 경영진을 불법 수색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면서 사건이 외부에 알려졌습니다. 이후에 중동점의 지원팀장과 점장을 감봉 등의 징계를 내렸고 소지품 검사는 회사 지침이 아니라 매장 수와 직원들이 많다 보니 지점 관리자가 자체 판단에 의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노조 측은 본사 점포 운영팀에서 사물함 점검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인천 계양점, 부천점에서도 사물함 점검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공고를 하건 말건 그것과 상관없이 사생활 영역을 타인이 함부로 열어보는 것은 불법 수색죄, 전사적인 규모로 조직적으로 타인 물건을 이렇게 건드린 것은 특수절도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유하경 변호사는 밝혔습니다. 예. 영장 없이 수색하지 말라는 얘기는 헌법에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도 변명은 개인적 일탈이라고 하는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예. 경남 거창에 사는 조합원 백함나무님. 남편의 유언으로 온 가족이 미디어 협동조합원이 됐습니다. 라디오 비평 들으실 때마다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먼저 하시고요 가입을. 예, 그 뜻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손자 손녀 6명까지 그렇게 이제 다 가입을 하게 됐지. 작고한 부부는 왜 국민TV 조합원 가입 이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언론운동이라고 확신했을까요?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민족일보 조용수 그분 그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 동아투이 그때 남편이 저 광고도 내고 또 한겨레 주주도 되시고 저희 시어른 되시는 분이 보도연맹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억울하게 그리고 옥살이 하실 때 그 도시락을 가지고 감옥에 가서 어느 날 갑자기 그래 이제 총살 당했다는 그런 걸 안 겪었으면은 또 뭐 평범하게 살았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공정언론 건설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주세요. 전화 서울 3144-7737, 3144-0933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헛소리 할 사람도 아니고 할 일 없어서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마이크 든 사람도 분명 아닙니다. 송만기 새누리당 소속 양평군 의원. 세월호 유족에 대해서 돈을 안 줬다면 몰라도 10억이 넘는 엄청난 돈을 받은 자들이 이게 할 짓인가 이러면서 허위 사실에 근거해 유가족들을 비난하더니 세월호 유족은 엄청난 시체 장사꾼들이라고 비난. 그 송만기가 2012년 양평군 의원 재보선에 무소속 후보로 나서서 했던 연설. 송만기는 제도권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송만기가 제도권에 들어가야 우리 부자 됩니다. 놀랄만한 생활이 윤택해질 것이고 이 송만기가 남들이 저한테 똑똑하다고 하는데 전 똑똑하지 않습니다. 준비된 송만기는 지역사회의 폐쇄성이 이 송만기의 능력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군의원만 되어 보십시오. 양평이 변합니다. 우리 마트에 손님이 줄줄줄 꽉 찹니다. 이런 군의원을 꼭 뽑아주셔야 우리 부자 됩니다. 제가 헛소리 할 사람도 아니고. 과연 그런가?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 재임 당시 여러분, 고등학교도 안 나온 여자가 부모로서 자격이 있습니까? 앞에 영부인들은 다 이대 나왔어요. 이유 여사 이대, OS 이대. 밑에서 누군가 권양숙 여사에 대해 여사 하지 말라. 권양숙이 왜 여사인가? 이러는 사람이 있었으니. 뭐야? 권양숙이가 무슨 여자야? 아, 여자 아니라고? 그래 맞아. 이래. 아이고. 권양숙이 맞아. 박수! 제가 헛소리 할 사람도 아니고. 이번엔 2009년 9월 노무현, 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 서거 직후 4대강 사업 찬성 집회에 나선 헛소리를 절대 안 하는 송만기. 송만기라는 가수 겸 방송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2조 30조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다 어디로 갑니까? 중국으로 갑니까? 일본으로 갑니까? 미국으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우리 노동자들한테 가는 거예요. 이 지금 야권이나 이 좌파들은 무조건 이 돈이 왜 잘못 써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북한에 저 노무현이나 김대중처럼 저 도둑질을 가지고 북한에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5천억을 어떻게 북한에 갖다 줘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게 김대중이라는 나쁜 5천억이라는 돈을 북한에 줄 리가 없습니다. 500억을 줬으면 많이 준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경영학 석사입니다. 저는 가수면서도 대학 나오고 대학원에서 경영학, 경제학 공부를 한 사람이고 육군 장교로 학사 장교로 전방에서 소대장을 했고 미국에서 한 10년 살고 세계를 30개국 이상 다닌 사람이에요. 그러면 뭐 김대중이가 북한에 준 5천억이라는 돈은 북한과 우리의 경제적인 차이는 20배 차이, 화폐를 아주 많이 가지고 20배 정도 차이예요. 그거 북한에 줄 리가 없어요. 영수증도 없잖아요. 그럼 김대중이 죽었는데 무슨 그 국장입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이번엔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하고는 그 노무현 같은 어떤 놈입니까? 노무현 어떤 놈이야? 아니 대통령까지 한 사람이 자살을 이건 우리 자식들한테 유생들한테 뭘 보여줍니까? 잘못된 거예요. 정말 잘하셔야 돼요. 제가 헛소리 할 사람도 아니고 남들이 저한테 똑똑하다고 하는데 송만기는 제도권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송만기가 제도권에 들어가야 우리 부자 됩니다. 송만기는 결국 새누리당 후보로 양평군 의원이 되고 끝내 제도권에 들어가 있는데
이제 양평 군민은 부자들 일만 남은 듯. 시대와 역사의 맥이 짚힌다. 조상훈의 뉴스바. 현장에서 전해드리는 실시간 정치권 뉴스. 네, 국회 출입하는 김효진 PD 연결해서 정치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효진 PD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예. 26일 날 국회 본회의 열었지만 개의만 하고 법안 처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 다시 열겠다고 한 게 내일입니다. 네. 이 여야의 행보, 여전히 좀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예, 그렇습니다. 정의와 국회의장이 이 계류 안건을 처리하기로 재차 약속한 국회 본회의가 내일 30일에 소집이 됩니다. 그런데 여야는 본회의 하루 전인 오늘까지도 아직 협상 일정조차 잡지 못한 상태여서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여당인 새누리당 단독의 반쪽 본회의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법 2차 합의안을 수용하거나 이 본회의에 야당이 조건 없이 들어와 안건 처리에 협조해야만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방침인 반면에 새정치연합은 일단 협상을 다시 시작해서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자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일부 국회 상임위는 정상 가동된다고요? 네. 그 여야의 극심한 대치 속에서도 오늘 쌀 관세화 협상을 다루는 이 농림축산해양식품수산위원회하고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오랜만에 정상 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위원회 모두 야당 의원이 위원장인데 이 긴급한 현안에 한해서 선별적으로 상임위에 참여한다는 새정치연합의 방침에 따라 전체 회의가 소집이 됐고 여당인 새누리당도 야당의 소집 요구에 동의를 했습니다. 예. 여야는 오늘 상임위를 통해 이 정부로부터 이 쌀 관세화 문제 등에 관한 현안 보고를 받고 문제가 없는지 따진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둘러싸고 일각에서는 그 야당이 일부 상임위를 정상화 또는 재개함으로써 세월호 특별법 및 의사일정 중단 정국에 대한 해결의 의지를 피력하고 새누리당에 일종의 시그널을 보내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예, 좀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늘 의원총회 열기로 했죠. 결국은 내일 국회 등원할지 말지 의견을 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새정치연합 오늘 오후 2시에 국회에서 이 긴급의총을 엽니다. 열어서 내일 국회 등원할지 여부 등을 수비하기로 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26일 이 정의와 국회의장을 설득한 끝에 본회의를 연기했지만 새누리당이 이에 반발해 주말 내내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거부함에 따라 결단의 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정기국회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여야 모두 대화 채널의 복원을 호소한다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 대표 회담을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은 지금으로선 새정치연합이 30일 내일 본회의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먼저다라면서 거부한 상태입니다. 예. 새정치연합의 표면적인 입장은 새누리당의 이런 태도를 규탄하는 것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일단 등원을 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서 의총에서 아마 경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예. 오늘 오후 2시에 시작해서 밤샘 의총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박영선 원내대표가 이 의원들한테 준비를 단단히 하고 의총장에 오라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까지 보냈는데 이번 의총은 우리의 투쟁 의지를 모으기 위한 밤샘 의총이 예상되니 사전 준비 및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란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원내대표가 이런 식으로 끝장 의총을 예고하고 나선 거는 이 지금의 강경 투쟁 노선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당내에 제법 크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제 비대위 긴급회의에서도 이 새누리당의 태도에 격분해서 성토하는 목소리 못지않게 등원은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컸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새정치연합이 본회의 개최와 관련해 정의와 국회의장으로부터 26일 이미 한 차례 양보를 받은 상황이라는 점도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아침 일부 보도를 보니까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네. 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강력한 원내 투쟁으로 방점 옮겨질 것. 결국 국회에 들어가겠다는 그런 얘기로 보입니다. 네, 그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 했더군요. 예. 예. 새누리당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당내 기구죠. 보수혁신위원회. 오늘부터 좀 본격적인 활동을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이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가 오늘 오후 국회에서 임명장 수여식 그리고 첫 공식 회의를 잇따라 열고 활동을 시작합니다. 새누리당 보수혁신은 첫 회의에서 이 앞으로의 정기회동 날짜와 분과 설정, 또 주요 의제 등 향후 6개월간의 운영 계획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혁신이 테이블에 올려질 내용은 이 불체포 특권 등 정치인 특권 내려놓기부터 이 상향식 공천과 관련된 이 완전 국민경선제, 그리고 새누리당을 바꾸는 혁신위원회에 인사검증위원회 설치한 개헌, 이렇게 매우 포괄적일 것이라고 합니다. 예. 이 새누리당 혁신위원회 주요 차기 대권주자들, 잠재적으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이게 이 사람들 간의 각축장이 돼서 순항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물론 원희룡 제주지사, 홍준표 경남지사 등이 여러 가지 이유로 자문위원으로만 이름을 올리면서 이 잠룡 집결 논란이 다소 누그러들긴 했습니다만, 예. 말씀하신 우려는 여전합니다. 일각에서는 유력한 차기 잠룡 가운데 한 명인 김문수 위원장의 혁신위가 사실상 새누리당 내에서 기존의 최고위를 위협하는 수준의 의결기구 노릇을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예. 김무성 대표가 물론 직접 김문수 위원장을 선임하긴 했지만 과연 그가 김문수 위원장과 앞으로 내내 화합하는 모습만 보일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당장 개헌 논의하고 관련해서 두 사람의 의견이 엇갈리는 점이 그런 지적을 뒷받침합니다. 예, 잠재적인 잠룡인지 잡다한 잠룡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야당도 정치혁신실천위원회라는 거 만들어서 뭔가 혁신해보겠다 이런 움직임인데 사실상 주도권은 여당에게 빼앗기는 상태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선의 원혜영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이 새정치연합 혁신기구 정치혁신실천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지난 2월 김한길 당시 대표 체제에서 논의됐던 출판 기념회 회계 투명성 강화,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 신설 및 독립적 조사권 부여 등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이런 한가한 논의하고 있을 때냐 이런 논란이 좀 있었죠. 예. 이런 개혁 방안을 실천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당시에 그 안들을 실천하는데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입니다. 원혜영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서 이미 당에서 만들어 놓은 많은 혁신안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때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새누리당하고 가장 크게 이 대조가 되는 대목은 오픈 프라이머리 등의 공천 시스템, 즉 당의 중앙 권력에 손을 대는 수준의 혁신안이 아직까지는 표면화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예. 물론 일례로 언급한 오픈 프라이머리 같은 제도는 정당 정치나 정당 문화 내지는 이 정당 제도에 관한 철학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서 그런 걸 하느냐 마느냐로 개혁의 수준이나 성공 여부를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새누리당의 경우 공고하게 버티고 서 있는 당 대표와 지도부의 의지를 바탕으로 혁신기구가 움직이는 반면에 새정치연합은 일종의 임시 지도부인 비대위의 기반 위에서 혁신기구가 꾸려졌기 때문에 손을 댈 수 있는 영역이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특히 새정치연합의 경우 이미 당내에서 온라인 네트워크 정당 시스템 같은 정치적 뇌관이 설치가 돼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혁신기구라고 해도 공천제도처럼 민감한 사안에는 아마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이름이 나오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원들, 이 몇몇만 봐도 여당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좀 파괴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로 초선 의원들이고 외부 인사 영입 전망도 불투명합니다. 원혜영 위원장이 개혁성과 추진력을 고려해서
초선들을 대거 배치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뭐 그의 말처럼 초선 의원 중심으로 꾸려진 혁신위가 강력한 기능을 행사할 때는 미지수입니다. 예. 문재인 의원이나 정세균 의원 등이 거물급 인사들이 모두 비대위로 빠져버렸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예. 야당의 혁신, 글쎄요. 네. 제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치권 소식 지금까지 김효진 PD였습니다. 가족분들의 식사, 모자, 물티슈 같은 거, 간단한 세면도구 이런 것들이 어디선가 모르게 계속 조달이 돼요. 시민분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영정 사진을 들고 있는 엄마와 아빠를 빼닮은 아이. 그걸 보면서 울지 않을. 진실을 규명할 때지 무슨 보상 문제를 논할 때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걸 가지고 유가족들이 무슨 시치장사를 한다는 하면은.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에서 시사 토크 프로그램 이런 변이 있나를 제작하는 김효진 PD입니다. 이런 변이 있나 진행자이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가슴을 가진 정의 앞에서 눈 감지 않는 세 사람 박주민, 이광철, 이재정 변호사가 아주 뜻깊은 공개 방송으로 여러분을 만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이 최근 발간한 책 4.16 세월호 민변의 기록 북콘서트를 겸한 이번 공개방송은 오는 10월 1일 수요일, 10월의 첫날인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서울 합정동 국민카페 온에어에서 열립니다. 4.16 세월호 민변의 기록 북콘서트를 겸한 이런 변이 있나 공개방송 10월 1일 저녁을 잊지 마십시오. 참가비는 과감하게 받지 않겠습니다. 현장에서 책 판매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핵발전소 주변에 거주하는 여성의 갑상선암 발생률이 2.5배나 높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 등 일본처럼 대형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원전 주변 주민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들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원전에 피폭됐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시민이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미디어 오늘 등이 좀 보도를 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오늘 그 주인공인 이진섭 씨 초대했습니다. 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진섭입니다. 이 선생님 가족들하고 고리 원전 근처에 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디서 얼마나 사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제가 태어난 곳은요, 고리 원전에서 15km 정도 떨어진 해운대고요. 예.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1990년도부터 해서 제가 저 고리 원전 5km 이내인 저 자천이라는 곳에서 살다가 전 생애를 그러니까 결혼하고 20년 정도를 한 5km 밖이 다른 제 일광면에서 쭉 살고 있다가 지금 3년 4년 전부터는 지금 나와 있는 제 기장으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기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10km 안 되는 지역이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고리 원전이 지금 행정구역상으로 치면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거죠? 예, 장안읍입니다. 예,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기장읍이고요. 예, 지금 사시는 곳은 기장읍이고요. 예. 예. 불과 5km 거리 안에 한 20년 넘게 사셨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죠. 그 당시에 장안읍과 일광면은 거의 다 원자력 보호지역이라는 그 5km 이내다 얘기하는 거죠. 그 지역만 쭉 살아왔습니다. 예. 제가 보니까 이 소송을 제기한 게 2012년 7월쯤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7월 3일날 소송 제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전 근처에 살면서 이 선생님 포함해서 가족들이 하나둘씩 병에 걸리기 시작했다. 이런 입장이신데요. 예. 그동안에 가족들 건강과 관련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맨 처음에는 이 소송에 대해서는 저 소송을 진행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1992년도에 우리 아들 금도가 장애를 갖고 태어나고 그 원자력 바로 앞에서 살다가요. 그 다음에 2011년도에 제가 우연한 기회 원자력에서 얘기하는 저 종합검진을 받다 보니까 직장암 판명이 나고, 그 전에 또 같이 살고, 제가 처갓집에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그 처갓집에
장모님이 위암을 겪게 되고 또 내가 직장암을 받게 되고 또 2012년도에 집사람이 갑상선암을 받게 돼서 예. 그때 공교롭게 이제 언론에서 얘기 많이 나오는 것이 저 원전의 브레이크 아웃이라든지 또 원전에서 가짜 부품이 판매를 한다는 거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집사람이 저 갑상선암 수술하러 들어갔을 때 예.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이 갑상선암 수술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통계상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예. 실상 병원에 들어가 보니까 이 지역 사람들이 인구가 얼마 되지 않은데 이건 좀 문제 있겠다라고 싶어서 그냥 원자력에다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근데 원자력에서는 저희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주민들 개개인의 정보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라고 해서 거기에 의문부호를 갖고 또 그때 또 연구 결과 발표가 나온 것이 이 지역 내에 2.5배의 갑상선암이 있다라고 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걸 내가 돈을 받으려고 소송을 진행한 것은 아니고요. 그냥 국민 건강 차원에서 너희는 맨날 안전하다고 하는데 그냥 안전하다고 얘기하지 말고 수치상으로 보여달라고 했는 데서 처음 시작이 된 겁니다. 예, 그걸 또 숨기고 안 알려주니까 의심을 하시는 거고요. 그렇죠. 이 지역 사람들은 지금 자꾸 암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 예. 자기들은 이상 없고 맨날 뭐 입간판에는 여기는 원자력 지역 자체에서 뭐 안전한 지역이기 때문에 뭐 살아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좀 설득력이 좀 떨어졌습니다. 예. 결국은 가장 저한테는 그거 된 것이 후쿠시마 사태가 가장 저한테는 큰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예. 이 선생님 포함해서 이제 가족들이 각종 암에 걸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 장남은 또 발달장애 갖고 태어난 거고요. 예. 예. 가족들 지금 병세, 이 선생님 포함해서 경과는 좀 어떠신지요? 아들내미는 어쨌든 자폐성장이 1급으로 고차가 되어 있고, 예. 이제 집사람하고 저하고는 지금 현재는 뭐 국가에서 얘기하는 암 환자로 분류가 되어 있어. 저는 3년대였고요. 예. 집사람 2년 동안 지금은 방황 치료를 하고, 저는 지금 완치 계속 진행 중 그런데 그냥 별 지장 없이 살고는 있습니다. 예. 이게 5년 지나야 또 완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경과를 보고 계시는 상태군요. 그렇죠. 예. 계속 지금 3개월마다 한 번씩 지금은 조사도 하고 또 CT도 찍고 지금 이런 걸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장모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장모님이 이제 5년이 너무 지나셨거든요. 예. 지나셨는데 어쨌든 나이가 드신 분이니까 계속 치료는 하고 계신데 별 문제 없이 그래도 위를 한 3분의 2 이상을 절제를 하다 보니까 좀 힘드시는 거죠. 예. 이 선생님 가족 외에 그 주변 분들 혹시 암 걸리고 많이 보셨습니까? 지금 어째도 집사람이 이제 갑상선 암 수술하고 제가 수술했을 때. 예. 주변 사람들, 저희도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발견하게 된 것이, 기장군에서 50%를 내고, 한성에서 50% 낸 프로그램에 의해서 주민 종합검진 상태에서 알려지게 되었거든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암 환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이게 수치상으로 어디 안다고 아니고, 내 주위에 계시는 분도 갑상선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적지 않이 있습니다. 예. 법원이 이제 원전과 인근 주민의 암 발병률, 이게 인과관계가 있다, 없다, 이걸 인정하느냐가 이번 재판의 주요 포인트 같은데요. 그렇죠. 예, 소송을 제기하신 입장에서 어떻게 그 법원에 얘기를 하셨습니까? 일단은 한국 표준 연구소에서는 원자력에 대해서 법원에서 그걸 들어왔을 때 갑상선 암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편이에요. 예. 법원에 본 자료에서는 그걸 받아보고 어떻게 법원이 판단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지만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게 성소하고 성소하지 않고는 별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 가족 문제를 빗대어서 조금이라도 원자력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건강권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게 하고 싶었고요. 또 제가 이번에는 이 화두 때문에 지방선거도 나갔습니다. 예. 그 지방선거 내내 고리력이 폐쇄하라 얘기하고 원자력의 건강권이 무엇인가만 얘기하다가 나왔는데 이 지역은 공교롭게 원자력 주변에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예. 이번 선거 때도 다른 지역에서는 원자력에 대해서 지금은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기장 지역은 아직까지 원전에서 주는 돈 자체가 있기 때문에 감히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을 제가
뭐 지방선거 사상 처음으로 이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예. 저는 앞으로도 이것이 이기고 지고의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 건강한 소송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무슨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혼자 소송을 뭐 하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주변에서 좀 도와주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예. 어떤 분들이 좀 도움을 주셨나요? 첫째는 이 소송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민변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민변 변영실 변호사와 서인경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 나머지는 녹색당, 그리고 노동당, 그리고 이 지역 내에서 뭐 반핵 대책이라든지 이렇게 좀 원자력에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얘기한 것만큼은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에 있어서 조금 더 안타깝고요. 저는 중간중간에 뭐 일본에 가고시마 현장도 갔다 오고요. 그러고 균도하고 같이 전국에 원자력 밝기도 했습니다. 예. 걸어서 도보로. 그런 가운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얘기를 해내고 또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 밀양이나 청도 같은 문제도 어찌 보면 고리원전의 문제거든요. 예. 이 얘기를 조금 더 고리원전 얘기를 조금 더 치열하게 해낸 가운데서 과연 이 지역 주민들이 살 수 있는 길이 보장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좀 힘들겠지만은 이 원전 얘기는 안전한 것이 아니고 우리한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얘기를 이번 뭐 선거를 통해서 받고 싶은데 아마 이게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뭐 이번 한 번은 아니고요. 예. 뭐 또 항소하고 뭐 대법원까지 판례를 기다려서 지금도 2년 만에 겨우 판단을 내는 건데 앞으로 뭐 3, 4년 기다리더라도 제 얘기를 넣어서 원자는 과연 안전하지 않는 존재를 알려보고 싶은 게 저의 설정 심정이기도 합니다. 예. 그 주변에도 여러 가지 암 앓고 그런 주민들이 많다고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원전으로 인한 지역 경제와 관련성 때문에 다들 말씀을 좀 주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지역 내에 5km 내에 예. 원자력의 이익금의 1%를 지역 복지에 쓰게 돼 있으니까 그것이 꼭 자기 돈이냥 움직이고 있는 원전주의에 기생하는 사람들이 좀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 다른 이웃들, 주민들은 뭐 소송하겠다는 그런 입장은 없습니까? 제가 판단이 나면요, 아마 이것이 제가 뭐 상소를 하게 된다 그러면 아마 불 붙듯이 아마 시작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누구든지 간에 판결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는 움직이기 곤란하다는 입장이 지금 가장 큽니다. 예. 며칠 남지 않았지만 그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군요. 예. 10월 17일 날이 판결인데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는 하고 있는데 지금은 뭐 사법부의 판단 자체가 다른 사건을 보더라도 조금 더 정치권에 좀 눈치를 보고 이런 것이 조금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라고 할 수 있는 한수원, 뭐 그쪽 입장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주장 펴던가요? 제가 뭐 사회 활동을 하고 있다가 보니까 저한테는 거의 뭐 얘기를 한다든지 뭐 청도 사건처럼 이렇게 돈을 주면 좀 좋은 자료라 생각하는데 일단은 저한테는 연락 한 번 없는 것이 좀 더 의아하기도 하고 저는 맨 처음에 이걸 시작하면 예.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원자력 앞에 간다든지 한손 앞에 집회했다 가고 보면 뭐 유심히 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움직이는 것은 저한테는 뭐 별로 자기들로서도 좀 의아한 모습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희들 때까지 그냥 문제가 뭐냐면 저희 나라에서 원자력이 지금 30몇 년이 우리나라에 있었는데도 이런 소송이 있던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내부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얘기했는데 그 내부에 있는 사람은 결국은 돈으로 다 말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한수원에 근무하던 사람이 소송을 제기한 사례요? 그런 사례는 몇 건 있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뭐 주민이 했다는 것은 자기들로서는 아무 문제 없고 또 자기들이 얘기한 것은 내가 그 원자력에 일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원자력 내부를 살펴보면 오버월 기간이 있어갖고 그 할 때 자기 꺼놓고 시작하는데 그게 전부 다 자기는 뭐 방화벽 입고 한 다음에 안에 들어가고 있는데 예.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도 좀 더 원자력이 좀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것 같아서 저희들 의문을 가지고 시작한 거니까 예. 어쩌면 다른 주민들도 좀 많이 좀 알려내고 또 기왕 이번 선거 때도 내가 얘기했듯이 그래도 이번 선거를 지나면서도 우리 주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진한 계기가 됐으니 그거로 저희는 만족합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뭐 지방선거에도 원전 문제 제기하고 싶어서 나가셨고요. 또, 예. 아드님과 전국의 원전도 돌아보셨다고 말씀하셨고, 또 최근에 보면 이제 삼척은 원전 유치 이거 다시 재고하자, 주민투표 지금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정부는 여전히 원전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결국 선택은 그렇습니다. 이 원전에 대해서는 지금은 우리나라는 원전이 뭐 싼 전기고 안전한 전기라서 자꾸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지 않으면 앞으로는 힘이 든다는 거죠. 그러고 지금 제가 지금 가장 의문스러운 것이 우리 시대만 안전하게 살고 근데 마지막에 이 남은 핵 폐기봉에 이런 것이 갈 데가 없는 상태에서 왜 우리가 후손들한테 이것을 남겨줘야 되는 것이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편하자고 후배 세대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것은 안 좋은 것만 물려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재생에너지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너지를 조금 더 돈은 좀 많이 들더라도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서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은 제가 전 세계 원자력을 공부를 하고 또 일본도 가봤지만 결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 원전 54개가 돌아가는데 전기가 안 된다라고 얘기했지만은 지금 2년 동안 보여진 것이 잘 돌아가고 있는 건 사실이시 우리나라도 원전 비율을 점차 줄이고 또 고리 1호기 같이 월성 1호기 같이 불안전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가감히 제거해버리고 예. 결국 있던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다. 저는 사실 원전을 없애자고 얘기하지만 자기들 논리다가 하면 그런 것은 주민하고 약속한 기간이 30년이다 하면 30년 딱 쓰고 폐지하고 다른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좀 높여야지 저희들이 조금 더 안전한 세대에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소송 결과 좋은 결과 있기를 저희도 한번 지켜보면서요. 나중에 또 말씀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관심 많이 가져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원전 주변에 사시면서 처음으로 한수원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부산 기장군에 사시는 주민입니다. 이진섭 씨 인터뷰였습니다. 네, 오늘 뉴스바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용민 PD였고요. 저는 조상훈이었습니다.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